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설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입지 않도록 대기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또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신도 13명이 이미 확진됐고 이들의 접촉자를 통해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기회가 있었는데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스포츠 스타의 학창시절 폭력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지역 스포츠계도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최대 15cm의 많은 눈이 내릴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조금 전부터 눈발이 강해졌습니다. 어젯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도로에도 제법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눈을 피하기 위해 우산을 쓰거나 모자를 쓴 채 종종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핫팩을 손에 쥐고 있는데요. 이 핫팩을 바깥에 내놓으면 금세 식을 만큼 날씨도 많이 춥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장성 상무대 7.4cm를 최고로 담양 7cm, 광주 광산 6.3cm, 나주 5cm 등입니다. 대설특보도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돼 광주와 곡성 등 전남 15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눈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이 내리겠는데요. 광주와 전남 서해안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대 15cm의 눈이, 전남 동부 지역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낮 12시까지 계속 내리겠는데요. 다만 전남 동부 지역은 오늘 오후 6시 정도부터 눈이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많이 춥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의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현재 영하 5도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추위는 낮 한때 풀리겠지만 밤부터 다시 추워질 예정이어서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는 긴급 재난문자를 보내 빙판길과 추위로 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화정역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야말로 한겨울 날씨입니다. 매서운 추위와 함께 온통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밤사이 눈발이 강하게 쏟아지면서 대설특보는 확대됐습니다. 광주를 비롯해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바람도 종일 강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7시를 기준으로 광주 광산에는 6cm 안팎의 눈이 쌓였고요. 상무대와 담양에서는 7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눈은 내일 점심 무렵까지도 이어지겠는데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길게 이어지겠고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늦은 오후면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15cm가량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이 눈도 눈이지만 추위도 조심해야겠습니다. 북쪽 한기가 계속해서 밀려오면서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시작했는데요. 바람이 강해서 체감온도상으로는 영하 8도의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 기온도 영하에 그치면서 종일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신안의 한 교회에서 교인과 가족 16명이 잇따라 확진되는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명절 연휴 동안 이들의 접촉 범위가 워낙 넓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신안군 지도읍에 차려진 선별진료소. 오전에만 140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주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 코로나19로 확진된 노부부가 다니던 인근 교회에서 교인과 가족들이 줄줄이 확진됐기 때문입니다. 그 교인들이 여러 지나고 이렇게 다 지도 8일날이 대목장이잖아요. 직접은 안 했어도 스쳤을 거 아니에요, 서로가. 교인이 40명가량인 해당 교회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면 강연회가 열렸던 상황. 이후에도 2차례 예배가 이어졌고 참석했던 신안과 무안 주민들이 확진된 겁니다. 당초 명절을 앞두고 전북에서 방문했던 70대 노부부의 아들이 최초 감염원으로 파악됐지만 이 교회에서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면 모임을 했더라고요. 대면 모임을 했기 때문에 정면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안구가 지금 아침에 협의했는데요. 당연히 고발을 조치할 거고. 문제는 교회 모임과 교인들의 확진까지의 기간이 길었다 보니 확진자들의 설 연휴 이동 동선이 광범위했다는 점. 해당 교회와 인근 전통시장, 확진자가 다녀간 병원은 폐쇄됐고 무안에서도 확진자가 근무한 은행이 폐쇄되는 등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무안구는 확진자의 동선을 오후까지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다 취재 이후에야 게시하는 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이들의 직간접 접촉자 570여 명을 검사한 가운데 지도읍 주민 4천여 명과 인근 증도 주민까지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다음 달 개학하는 광주 지역 학교에서 하루 2차례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동거인이 자가격리 중인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와 출근이 중단됩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대응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시교육청은 대응 계획에서 학생과 교직원은 등교 전과 점심시간에 반드시 발열 검사를 받도록 했고 통학버스 기사와 이용 학생들은 버스를 타기 전에 발열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거인이 자가 격리된 경우에는 격리에서 해제될 때까지 학생과 교직원의 등교, 출근을 중지하되 출석과 근무는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해 광주시가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준비 부족 때문에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단체가 설립과 운영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원은 현재 광주와 울산, 대전을 제외한 전국 35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필요성을 절감한 광주시도 시립병원 설립에 뛰어들었고 시민들의 기대감도 큽니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설립을 위해서는 국비 예산을 받기 위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합니다. 예타에 대한 단계를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건립하고 완공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게 그 기간 이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간이 걸리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 단계 절차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전염병이 창궐해 있으니 지방공공의료원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예외적으로 면제해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새로 설립하는 부산과 대전, 진주 등 3곳의 공공의료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는 대책을 지난해 12월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광주가 여기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TF를 꾸려 준비해온 광주시가 예비 타당성 면제 혜택 지역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 예비 부지와 운영 방식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탓에 정부의 예타 면제 혜택을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의회가 준비를 하라며 지난해 4월 추경 예산에서 1억 원을 책정해줬지만 부지 선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용역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니까 그 1억 원은 누락시켰습니다. 실제로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어떤 증거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논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랴부랴 올해 용역에 착수한 광주시. 비록 늦긴 했지만 올해 10월쯤 받을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예타 면제 요구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그러나 장담대로 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이렇게 되다 보면 과연 예타 면제가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예비 타당성 면제 혜택 지역에 광주가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광주의료원 설립에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잇따라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광주 글로벌 모터스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규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광주노동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글로벌 모터스 신축 공사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결과 2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3건은 사법 조치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11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달 말 발생한 산재 사고가 공장 가동이 아니라 건축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아니라 신축 공사를 맡은 시공사 측의 안전관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최근 스포츠 스타의 학창시절 폭력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스포츠계에서도 인권 침해 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축구와 육상, 하키 등 지역 34개 실업팀을 대상으로 폭력 행위와 성추행 등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체육회도 실업팀을 상대로 수시로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인권 침해 사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팀 구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각이 추진 중인 남학신도시 이마트 땅. 쇼핑시설 대신 오피스텔이 지어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죠. 단순 계산에도 개발업체가 많게는 400억 원대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처럼 업체만 배불리는 개발, 주민들은 당초 신도시 개발 취지가 이런 것이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천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창고형 매장을 짓기 위해 사들였다가 최근 매각을 추진 중인 남학신도시의 빈 땅. 신세계는 지난 2011년 이 필지를 사는데 11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인단체 등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은 삽도 떠보지 못했고 최근 130억 원에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땅이 10년 동안이나 황무지로 남으면서 유통업체는 막대한 금융비용과 양도세만 떠안게 됐습니다. 반면 이 땅에 오피스텔을 올리면 주거용 오피스텔을 1000실 넘게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MBC가 대형 건설사 등의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3.3제곱미터당 분양가를 800만 원 안팎으로 책정해 완판할 경우 시행사는 건축비를 빼고도 400억 원 정도를 남길 전망. 하지만 코스트코, 이케아 같은 창고형 매장이 한 곳도 없는 호남권에서 랜드마크급 쇼핑시설은 물거품이 됐고 최대 500명의 고용 창출도 무산됐습니다. 신도시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일자리 또 생활 편익이 되는 상업시설 또 주거생활 모두가 같이 균형적으로 개발이 돼야 할 것입니다. 유통업체와 지역 상권과의 상생 논의를 이끌었어야 할 행정력이 실종된 사이 개발업체만 이익을 챙길 가능성이 커진 상황. 무안군 홈페이지에는 주택 공급 과잉과 교실 부족, 조망권 침해 우려를 토로하는 민원이 벌써부터 줄을 잇습니다. 일반인들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대학교도 들어오고 좋은 롯데마트라든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런 게 들어오기 위해서 신도시를 계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를 설계한 전남개발공사와 인허가권자인 무안군이 손을 놓는다면 주택 일색의 개발에 따른 불이익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광주시의 도시계획위원회 혁신안에 대해 광주시의회 반재신 의원이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재신 의원은 광주시 도시계획위 혁신안은 국토부 가이드라인과 국토계획법 등에 이미 명시된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시민참여제도 도입 등 진정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낮에 만취운전자가 몰던 차가 식당으로 돌진해 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어제나 3시쯤 광주 남구 노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30대 운전자 A씨가 차를 몰고 식당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유리창 일부가 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가두방송을 맡아 시민들의 시위 참여를 이끌었던 전옥주 여사가 향년 7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급성 질환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진 전 여사는 80년 5월 가두방송을 하다 계엄군에 체포돼 고문을 당하고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평생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 전 여사는 1989년 국회 광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광주 참상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고흥의 한 농업법인 유리온실 바닥에 건설 폐기물 성분의 순환토사가 사용되면서 환경오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흥구는 세 차례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법인 측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군 보두면의 한 유리온실. 19,000여 제곱미터 규모의 이 유리온실에서는 현재 방울토마토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 유리온실의 성토에 사용된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성분의 순환토사 때문에 인근 농경지의 오염이 크게 우려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변이 다 벼농사를 하고 있고 농사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라도 지하수가 많이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마을에 대해서도 다 농사를 짓고 사시는 분들인데 저는 농민들의 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흥군도 이와 같은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확인을 거쳐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농지 안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부적격한 송토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군은 유리온실 소유 농업법인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이 되었을 때 처벌 규정, 어떤 관련 규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은 그걸 지금 검토 중이고 상부기관에 그 사항을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법인 측은 정당성을 주장하며 행정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이 들여온 성토제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처리한 순환토사라며 가설 건축물의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기 때문에 농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순환토사를 성토 목적이 아니라 이 시설을 지금 기반 조성용이잖아요. 농지에다가 우리 축사나 버섯 재배사나 온실에는 기반을 콘크리트로 해서 기반을 잡아야 되잖아요. 요거에 한해서는 건축 행위를 줘요. 농촌 지역에서 반복돼 발생하고 있는 성토제 사용에 따른 각종 환경오염 문제. 행정도 이제 개발 행위 허가에 앞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관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농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낮은 금리에다 기탁자도 줄면서 지자체 장학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재원이 줄다 보니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수도 그만큼 줄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무한승달 장학회가 1994년부터 27년 동안 모은 장학기금은 108억 6천만 원. 기금을 은행에 맡긴 뒤 발생된 이자 수입이 장학금의 재원인데 고민이 깊습니다. 지난해에는 이자 수입이 2억 초반대로 190여 명에게 장학금을 주었지만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100여 명도 장담 못할 상황입니다. 이자 수입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지난 2008년 5.25%를 기록했던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5월 이후 0.5%까지 떨어진 상태. 안정적인 장학 사업을 위해서는 금리가 높아지거나 장학금 기탁이 크게 늘어야 하는데 당장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기금액 522억, 전남 최대의 장학재단인 전남인재육성 장학금도 최근 5년간 전남개발공사의 50억 원 이외엔 기탁이 미미합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좀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예를 들자면은 이제 기금에서 기본 자산에서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지급을 한다든지. 기금을 부동산, 금융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고민하지만 손실 우려 때문에 결국 1%대 은행 예금을 선택하고 있고 기부금을 기금에 넣지 않고 곧바로 장학금으로 쓰려는 움직임도 생기고 있습니다. 전남의 장학재단은 모두 166개, 장성군의 장학법인 한 곳이 올 초 청산되는 등 고금리 시대였던 90년대 이후 지역 인재 육성에 발을 내딛었던 장학 사업이 저금리 시대를 어렵게 버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